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클럽 신동주 전문가입니다. 네, 한 주간 시장 잘 대응하셨는지요? 오늘은 어떻게 보면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두려움 아니면 기대감, 이 두 가지가 양분되는, 교차되는 그런 어떤 이벤트를 앞두고서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이제 미국 FOMC가 지금 금리 결정하기 위한 어떤 회의가 이제 오늘 새벽 벌어지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그 결과가 이제 많은 어떤 전문가들, 뉴스, 언론, 매체 이제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데 저는 그걸 예상하기보다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어떤 변동성이 생기거나 할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를 그냥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예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상을 하는 게, 주식은 항상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갈 거다 이렇게 예상하기보다는 어떤 상황이 되면 어떤 시나리오를 갖고 우리가 대응할 거다, 이런 게임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그게 현명한 대응이라 생각하고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반드시 있다는 거. 그런 내용들도 오늘 제가 복귀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일단은 시장이 어떻게 마감됐는지 확인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은 많은 분들이 또 괜찮은 어떤 시장으로 마감된 것 같은데요. 코스피는 0.8% 상승한 채 마감을 해줬고요. 코스닥은 이보다 더 강한 1.8% 정도 상승한 채 마감했습니다. 양시장 모두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 수 대비해서 2배 가까운 수준으로 이제 마감됐기 때문에 체감하기에도 좀 강한 장이었다. 그리고 오후 들어서 더 강하게 치면서 그래도 양봉 상태로 좀 마감이 되어서 굉장히 좀 괜찮은 흐름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일봉 수준으로 한번 체크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계속적으로 박스권 장세를 형성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코스피 지수 보시면 이 박스권 흐름 안에서 계속적으로 맴도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크게 하방에 닿으면 거의 다시 리바운드 나오고 리바운드 나오는 어떤 형태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큰 흐름 하에서 그럼 오늘 분봉 흐름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가 이제 오늘 코스피 지수 이제 10분봉 차트인데요. 오늘 약간 미국장이 이제 기술주들 주도해가지고 상승 마감해줬죠.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도 코스피 지수가 한 0.3%, 코스닥 지수가 한 0.6%, 그래도 괜찮게 상승을 이제 시초가 시작을 해줬고요. 그리고 그 뒤로 시총 상위주들 대상으로 오늘 수급적인 특징이 프로그램 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좀 들어왔어요. 그래서 시총 상위주들 위주로 강한 어떤 흐름이 이런 식으로 좀 이어지면서 굉장히 좀 오늘 장중 이제 고점을 한 10시, 11시 사이 정도 만들어주는 모습이었고요. 중국장도 거의 플러스권으로 출발을 하다 보니까 우리 시장이 이제 꺾일 이유는 크게 없었죠. 그리고 오후장 들어서는 미국 선물이 상승폭을 좀 확대해주면서 오늘 보시면 거의 오늘 종가 고가 부근으로 마감을 해주는 모습이었고요. 오후에 이렇게 미국 선물 비롯해가지고 국내 시장이 상승했던 요인으로는 오늘 열리는 이제 FOMC 회의에서 다소 좀 완화적인 금리 인상을 내년도 이제 3번 하기로 지금 계획이 좀 잡혀 있는데, 그게 2회, 1회, 이런 어떤 뉴스 모델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 어떤 기대감이 좀 불면서 상승한 것 같고요. 국내장은 오늘 수급적인 특징이 적극적인 수급보다는 프로그램적인 수급이었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그 수급적인 질의 측면에서는 약간 좀 반감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쪽 간단히 짚어보면 코스닥은 더 강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프로그램적으로 시총 상위 그 제약바이오주 쪽으로 계속 수급이 몰리다 보니까 견조하게, 더 코스피보다 견조하게 시장을 좀 이끌어줬고, 거기에 따른 상승폭을 더 확대했죠. 그래서 1.8% 정도 상승 마감을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시장 모두 아시아권 대비해서는 좀 강했어요. 아시아 시장은 좀 어땠냐면 해외 증시 통해서 좀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상해 증시는 막판에 좀 흘러내렸어요. 지금 보시는 차트가 지금 상해 종합지수 차트인데 이게 기술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때는, 이 차트 기술적으로 판단할 때는 약간 좀 위태롭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전 저점대 부근에 닿을 수도 있는, 여기서 어떤 변곡이 될 수도 있는, 이벤트적으로 이게 부정적인 이슈가 되면 여기서 밑으로 내려박을 수도 있는 그런 어떤 기술적인 흐름이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이런 거에 치우쳐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하기보다는 계속적으로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개별 종목, 개별 섹터의 어떤 투자 관점으로 지금 시장을 대해야 된다. 왜냐하면 박스권 라인대를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단으로 닿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혹은 뚫고 내려가더라도 지금은 글로벌적으로 그렇고 국내 시장 어떤 경제 펀더멘털적으로도 어떤 신용 리스크라든지 굉장히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게 발생할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거든요. 무역 분쟁이라는 이런 것들이 다 알려진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터치를 박스권 이탈하더라도 이게 회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시장 흐름이거든요. 글로벌 시장도 그렇고 국내 시장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박스권 장세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 이걸 추세적으로 하방으로 완전 뚫고 지금 완전히 그 추세가 열려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에는 약간 기간 조정이 더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비관적이기보다는 우리가 오늘 같은 날 유가 때문에 조선주 폭락할 때 오히려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것들에 대한 포착을 하는 기회로 삼으셔야지 너무 비관을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박스권 라인대를 계속 맴돌고 있는 거를 국내 시장 그리고 이제 상해 시장도 볼 수가 있고요. 나스닥 지금 미국 시장은 다소 이탈을 했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 나스닥 차트인데 그동안 말씀드릴 때 요 중장기 이평선 라인대 안에서 맴도는 모습을 최근에 계속 보였기 때문에 여기서 리바운드 나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여기서 하회했단 말이에요. 예, 굉장히 불안하거나 두려움에 떨 수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거를 제가 길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조금 큰 그림도 한 번씩 보면서 지금 보시는 이제 기술적인 흐름은 나스닥의 주간 차트인데요. 예, 이런 라인대 정도에서 한번 밑으로 터치를 하고 나서 밑으로 터치를 하고 나서 강하게 리바운드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위치입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두려움에 휩싸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어떤 외부적인 글로벌 증시의 어떤 흐름 하에서 우리가 준비하거나 노리고 있었던 종목을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로 삼아야 되지 두려움에 떨 필요 없다. 그리고 너무 경기 민감한 쪽보다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조금은 개별적인 섹터, 조선, 통신, 뭐 게임이라든지 바이오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지수 대응하기에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특징적인 게 지수뿐이 아니라 유가, WTI 지금 차트를 잠깐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하락이었는데 뭐냐면 이게 미국이 증산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 때문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예전 같은 경우는 그 유가의 동향이라는 게 러시아라든지 이제 아랍 쪽, 오펙 쪽을 이제 주로 이제 관심을 뒀다면 지금 제1의 산유국이 미국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유가를 하향 안정화시키려는 지금 유가를 다운시키려는 의도적인 어떤 제스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유가를 오늘 떨어뜨린 건 미국의 어떤 그 발언이었거든요. 예,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유가는 어느 정도 하향 안정화시키려는 의지가 강력하다. 미국도 그렇고 미국 단에서 그런 어떤 흐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흐름 하에서 우리가 2019년도에 어떤 업종이라든지 이런 전략들을 세워야 된다. 저는 이걸 좀 오늘 유가 차트 보면서 강력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오늘 전체적인 지수 다음으로 수급 내용을 한번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은요. 일단 그 오늘 전체적인 수급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급이 장 초반에는 외국인들이 매도를 보이는 어떤 흐름이었거든요. 예, 이제 기관들도 이제 약간 좀 혼조권이었는데 막판에 프로그램으로 굉장히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거의 다 프로그램입니다. 예, 외국인도 기관도 지금 싼거리로 샀고 선물도 2,600억 정도 지금 순매수를 하면서 오늘 수급적으로만 보면 굉장히 강한 어떤 시장의 흐름을 지금 보여준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오늘은 그 시총 상위주들의 이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은 좀 아니었지만 다른 어떤 시총 상위주들, 뭐 코스닥 쪽은 완전 제약바이오 상위 종목들의 수급이 완전 쏠려서 지수를 완전 끌어올려주는 그런 어떤 흐름을 좀 보였고요. 이 흐름이 구체적으로 어떤 수급이었는지를 이제 체크를 해보면 프로그램 쪽에서 이제 굉장히 들어왔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이게 약간 좀 최근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비차익으로
시총 상위주들 위주의 어떤 박스 묶음 매수가 코스피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3,900억, 오늘은 2,500억 정도 지금 들어온 거죠. 최근에 어떤 6일 연속으로 대량으로 들어오고 있는 걸 지금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뭐 강력하긴 한데 지속 가능할지 여부, 연말을 앞두고서 나오는 어떤 특정 펀드의 어떤 물량들, 예, 그런 어떤 물량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완전히 긍정적인 해석까지는 좀 아닐 것 같고요. 코스닥 쪽 프로그램 물량도 조금 최근에 강하게 좀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제약바이오 쪽에 코스닥 쪽 제약바이오 쪽에 외국인 기관들의 어떤 순매수 흐름이 약간 프로그램이요. 어떤 뭐 예를 들면 이제 어제 바이오로메드에 외국인 자금이 굉장히 들어왔던 거, 뭐 오늘 뭐 엊그제 신라젠, HLB 이런 기업들의 자금이 들어왔던 게 그 개별 기업의 어떤 이슈나 호재보다는 이런 프로그램, 비차익 쪽의 어떤 물량들이었다는 거.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속 가능할지 여부는 지금 정확히 예상하기는 좀 어려운 수준이다. 그렇게 좀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수와 이제 수급적인 흐름은 이제 요 정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럼 오늘 섹터 단으로 이제 테마 단으로 어떤 종목이 좀 강했는지 한번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신고가 종목에서 어떤 특징적인 어떤 부분이 없어서 바로 종목 단으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수소차 쪽이 최근에 굉장히 강했죠. 지난 여기 수요일 날 요 시간에도 수소차가 그때 시세를 좀 굉장히 강하게 시작해주는 상한가를 치면서 시작해주는 어떤 모습을 보여서 이게 굉장히 연속적일 수도 있다 말씀드렸는데 그 뒤에 이제 현대차 그룹에서 수소차 육성 비전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수소차 관련된 정책에 대한 어떤 얘기를 했죠. 이게 굉장히 임팩트가 커진 겁니다. 예전에는 그냥 단발성의 테마였다가 이번에 보시면 동시다발적으로 수십 종목들이 군집을 형성해가지고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 중에서 대장주였던 풍국주정 같은 기업이 주가가 2배, 3배 거래량을 폭발적으로 만들면서 상승을 해주는 모습들. 그러니까 굉장히 커진 겁니다. 예전과 같은 어떤 테마주의 임팩트를 지금 보여주기 때문에 이 수소차 테마의 시세가 연속성을 가졌던 거고 오늘 보시면 풍국주정이 음봉을 만들어줬어요. 시초가 대비해서 꺾이면서 거래가 터지고 약간 다소 터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 이틀 바라보고 들어온 특정 세력들이 오늘 장 초반부터 한 20종목 가까이가 한 5에서 10% 이상으로 튀면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발성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보면. 대장주 몇 개는 어느 정도 시세 연속성을 가져가면서 그 아랫단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이 트레이딩을 하실 때도 하루 이틀 만에 빨리 치고 나와야 됩니다. 이런 종목을 길게 가져가면 안 돼요. 아셨죠? 그래서 그런 테마들이 지금 수급을 당일날에 어떤 개별 수급들을 확 끌어올려가지고 이렇게 하루 이틀짜리 시세를 만들고 끝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잘 이용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어떤 민첩하게. 그래서 그런 거를 꼭 이번에 말씀드리고 싶고 좀 임팩트는 예전의 수소차 테마랑은 다르게 힘이 세다. 이걸 좀 염두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전기차 쪽이 또 굉장히 셌습니다. 전기차 쪽은 어떻게 보면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물려있는 어떤 섹터 테마단이기도 한데요. 모처럼에 이제 반등이 좀 강하게 났습니다. 그 반등이 났던 명분은 유럽 쪽에서 이제 그 지금 현재 그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어떤 규제를 강화하겠다. 그래서 유럽에 있는 자동차 메이커들이 전기차 쪽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다. 이런 어떤 보도 내용들이 나오면서 국내 전기차 관련 기업들이 강하게 반등이 나는데요. 일진 머티리얼즈 저번에도 한번 짚어드렸는데 요 라인에서 깨지면서 추세가 붕괴되기 시작했다. 이제 그때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추세는 붕괴됐습니다. 하지만 성장주입니다. 결국은 성장주이기 때문에 한 번에 죽지는 않아요. 한 번에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박스 형성하면서 이러다가 또 나중에 이런 어떤 기간의 어떤 조정과 또 하락, 뭐 쇼크,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서 이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걸 염두에 두면서 약간 좀 여기 물려 있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이런 반등기에 좀 나오는 어떤 그런 그 액션을 좀 취하셔야 되고 또 포스코 캠텍 한번 볼까요? 딱 이제 전기차 쪽은 두 종목이 이제 대장이니까 포스코 캠텍도 보시면 계속적으로 여기서 이제 흔들어 주면서 이렇게 물량을 이제 털어가는 어떤 형태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라인에서 또 리바운드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리바운드 나올 때 이제 털어야 되는 어떤 전략들을 갖고서 대응해야 되는 거야. 무작정 뭐 긍정적으로 성장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주식을 투자를 할 때는 어떤 실적이나 성장률을 미리 당겨서 주가에 반영한다는 걸 꼭 염두에 두셔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전기차는 오늘 상승이 반등 정도다. 예, 반전이 아니라 반등 정도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보실 게, 유가가 오늘 7.3%가 빠졌습니다. 예, 굉장히 파괴력 있게, 아까도 잠깐 짚었지만, 근데 이제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인 상식을 그대로 적용해서 주식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투자자분들 중에서도 공식에 대한 어떤 굉장히 집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면 이러고, 이러면 이러고. 예. 근데 유가가 빠지면 이제 조선주는 빠진다. 예? 뭐 이런 어떤 공식이 어느 정도 뭐 뉴스나 매체에서 굉장히 일반화되는 논리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회였습니다. 왜냐, 유가 빠지는 거에 대해서 리스크를 크게 안지 않는 조선업체들이 있거든요. 오히려 이제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조선 같은 경우는 해양 플랜트 비중이 있기 때문에 유가에 민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미포나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반대죠, 오히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아예 익스포저 자체가 없습니다. 예, 석유와 운반선 위주기 때문에 오히려 유가 빠지면 미국이 원하는 정책적인 어떤 수출 증대 정책이 통용되고 또 거기에 따른 어떤 그 관련된 선종의 발주가 늘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호재라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이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반드시 일반화된 논리라든지 그런 어떤 상식을 꼭 깨트려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너무 신봉해서는 안 됩니다. 아셨죠? 교과서란 없는 게 이 주식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이런 어떤 유가 때문에 빠지는 이제 조선 업종이 오히려 기회로서 작용했다는 걸 꼭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오늘 굉장히 좀 강했던 제약바이오 쪽입니다. 특히나 오늘 제약바이오 업종, 뭐 HLB 이제 이 종목도 이제 오늘 상승률이 좀 컸는데 그냥 오늘 상승률이 컸던 종목 중에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이런 어떤 지수 관련 셀트리온 계열도 있습니다. 근데 그 종목들은 프로그램 물량 때문에 올라와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게 연속성을 가질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수급이 연속적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부분에서 셀트리온은 투자 매력이 저는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1월 달에 이제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가장 큰 이제 컨퍼런스죠.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신약 관련된 종목들, HLB 같은 이런 국내에서 글로벌 임상 3상 단계를 하고 있는 이제 글로벌 임상 3상이죠. 임상 3상을 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은 그냥 일시적인 어떤 단편적인 어떤 이슈라든지 내용만으로 체크를 하지 마시고 조금 긴 호흡이라든지 기업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시는 게, 일정을 뜯어보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제약바이오에 대한 부분은 저는 신약주들은 어느 정도 이 컨퍼런스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어떤 불기 시작하는 단계다. 저는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긴 호흡으로 한번 이쪽은 셀트리온 대비해서는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많은 내용을 막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면 그냥 오늘 내용을 좀 분석해 드리는 내용에 좀 치우치는데 그렇다면 향후 우리가 주식을 직접적인 실전적으로 투자하는 데 필요한 어떤 전략 어떻게 세워볼 수 있을까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보면서 이제 대만도 그렇고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상승하고 일본하고 중국이 빠졌습니다. 대만도 이제 반도체라든지 IT 비중이 높죠.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조금 다른 종목 섹터에 비해서 약했는데 저는 이번 FMC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미국이 그동안 굉장히 이제 IT 기술주 섹터가 계속적으로 밀렸어요. 과도하게 좀 밀리기도 했고. 그래서 저는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 뭐 국내 이제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의 이제 흐름이 어느 정도는 반등권에 위치해 있다. 그래서 산타랠리 많이 듣죠. 저는 다음 주가 이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면 산타가 가져갈 수 있는 선물은 어떤 게 있을까? 단기적으로는 저는 IT라고 봅니다. 단기적으로는 IT 쪽에서 어느 정도 반등의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입니다. 왜냐? 이걸 중기적으로 상승시킬
반도체나 IT의 명분이 없습니다. 실적으로 따져도 어떤 업황으로 따져도 없습니다. 단기입니다. 지금 화장품 업종이 반등 나오는 게 기술적인 반등이지 그게 업황의 개선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IT가 단기적으로는 산타가 주는 선물이 될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아까 짚어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신약 섹터입니다. 신약 섹터는 이 굉장히 오랫동안 제가 분석을 많이 하고 공부한 어떤 섹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약 관련된 내용들은 굉장히 좀 전문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 다 이렇게 의논하고 얘기 나눠가지고 이게 결정하고 내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린 게, 그 제약바이오의 어떤 1차 파동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2015년도 한미약품의 대규모 그 라이센스 아웃이 만들어졌죠. 릴리사, 사노피 쪽으로 5조 원이 넘는, 나중에 이제 그게 축소돼가지고 3조 원 규모긴 한데, 이게 발생하면서 이 관련된 신약 섹터 종목들이 퍼가 60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한번 업그레이드 된 거죠, 산업이. 그리고 2차 대시세 파동은 2017년, 작년이죠. 작년 바이오시밀러 그리고 CMO 쪽, 셀트리온이나 바이오로직스, 필드로한 이 기업들이 글로벌 선두 기업으로 도약하면서 굉장한 경쟁력을 발휘하면서 이 관련 기업들이 60배 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뭐 신라젠 이런 기업도 이제 굉장히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상승했죠. 저는 내년도엔 3차 제약바이오 섹터의 대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 봅니다. 그 근거로는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 출시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글로벌 블록버스터의 출시 기대감입니다. 블록버스터. 예.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혁신 신약이라고 부르죠. 없던 신약이 생기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없던 신약이 생기는 분야가 지금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가장 핫하고 가장 큰 가치를 내는 부문, 면역 항암제라든지 카티셀, 그리고 유전자 치료제, 이런 분야에서 글로벌 임상, 내년도 미국에서 신약 승인에 가장 가까워져 오는 기업이 우리나라에 5개, 6개가 있습니다. 이런 기업의 대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분명히 단기적으로는 말씀드리지만 IT 섹터의 어떤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고요. 중기적으로는 우리가 신약 섹터를 좀 체크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게 좀 많았던 것 같은데요. 네, 좀 이따가 이제 공개 방송을 통해 가지고 못다한 얘기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FOMC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우리가 어떤 종목을 투자할지, 그 종목을 어떻게 하면 싸게 살 수 있지, 이걸 고민하시는 시간이 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